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해주실 넷생남 이시안 쌤 예. 그리고 조덕원 학생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미리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네, 그 김승현 군이 네. 틀리면 그 뿅망치로 틀린 개수만큼 맞아요. 맞는다고 했었는데 네. 그냥 저도 똑같은 걸로 해서 네. 틀린 개수만큼 오. 서로 때려주는 걸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재밌겠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오, 온유 학생이 오늘은 불참을 하네요. 근데 주 동안 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데이터를 다 쓴 거겠죠. 아,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게 얘는 아닌가요? 여행을 옛날 가구나. 그 아, 여행을 여행을 가는 네, 거겠죠? 궁금하네요. 아, 선생님 세대 차이 나 계시고 데이터를 다 쓴다라는 말을? 네. 알겠습니다.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다 알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시원 쌤 힌트 좀 주세요. 아까 주지 말라고 설정 얘기하신 건가요? 네. 네, 아닙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네. 재벌 회장이나 대주주 개인 등 오너의 잘못된 판단이나 불법 행위로 인해 기업이 해를 입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 이건 너무 쉽지 않아요. 바로 이건 아, 알죠? 예. 아, 네, 이건 네. 알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오너 리스크. 네. 오너 리스크. 과연? 과연 정답일까요? 오너리스트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오너 리스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너가 하니까 약간 독선적인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게 있고요. 또 불법 행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돈을 좀 빼돌린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업 회장님들 많이 걸리시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아니면 뜻하지 않게 땅콩 회항 같이 네. 좀 다른 외적인 일로 이미지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다양한 방면에서 오너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아주 순조롭네요.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해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낸 재판소는 어디일까요? 이거는 네. 힌트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맞춰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에 글자가 늘 할인하는 곳을 뭐라고 하죠? 땡땡 할인 매장. 상시 할인. 이처럼. 앞에 네 글자. 네. 땡땡땡땡 재판소. 그렇죠. 네. 국제 뭐뭐 재판소. 아깝네요. 다시 한번. 할인 매장. 할인. 무슨 할인 매장? 왔다. 아. 자,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자, 네. 상설 중재 재판소. 맞나? 정말 눈치만 빨라져가지고. 네. 네, 정답입니다. 국제 간에 그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일어났을 때 네. 그래서 만들어진 재판소거든요. 그래서 헤이그에 있고요. 영유권 문제라든가 네. 이런 네. 부분. 최근에 저기 남중국해 해역의 영유권 부정하는 판결 우리 그 전에 그 문제로도 푼 적이 있거든요. 한번. 그래서 중국 이런 식으로 중국이 이제 그게 우리 바다다, 우리 거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아니다, 우리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국제 간에 분쟁이 붙으면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 재판소에 가가지고 어디 거냐 판결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 쪽에 더 강하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사법적인 기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이제 이런 판결이 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 재판소 상설중재재판소의 역할이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원천 기술 없이 제조만 잘하는 우리나라는 종종 이것이라고 불립니다. 남이 하는 것을 빨리 배워 따라하는 전략으로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이 전략은 무엇일까요? 샤오미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해당할 수 그거 있어요. 완전 그런가요? 그렇죠. 약간 파지티브한 네이밍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네. 이거는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면 카피캣이라는 말을 쓰죠. 카피겟.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카피캣인 줄 알았어요. 아, 이런. 아, 거짓말. 아, 네. 빨리 따라가는 사람. 빨리 따라가는 사람.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베스트 팔로워 전략. 베스트 팔로워. 전략. 팔로우. 팔로우. 아, 팔로워. 팔로워. 정답입니다. 아, 깜짝이야. 저기 나온 대로 원천 기술 없이 네.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대로 앞에 네. 한 것들을.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욕할 때는 카피캣 이게 다른 거 하는 거 없이 그냥 그 복사해가지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네. 하고 아니면 그 가장 먼저 따라오는데 문제는 따라가는 것까지는 이제 그다음 전략을 살 수는 있는데 거기서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문제거든요. 네. 삼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계속 잘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갤럭시나 이런 시리즈들로 때로는 어떤 시장에서는 애플을 앞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거 반대 이제 퍼스트 무버라고 하거든요. 네. 아니면 트렌드 세터라든가 이런 역할은 아직은 못 하고 있어서 네. 그 콘텐츠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세 문제 모두 맞췄습니다. 오, 대단해요. 네 번째 대단해요. 문제도 네. 풀어볼게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경제 구상으로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를 일컫습니다. 유라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이 경제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네, 문제만 잘 읽어도 문제만 잘 읽어도 정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네. 자,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굉장히 쉬워서요. 네. 신경제구상으로 육상을 실크로드? 틀리겠습니다. 정답은 신실크로드 프로젝트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거 했을 때 재환 씨랑 네. 그런 힌트 준 거 기억나거든요. 어떤 거요? 옥상으로 올라와. 네네네. 아. 1대1로 붙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게 신실크로드예요? 예, 예. 그 다른 말은 1대1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혀 기억 안 나요. 전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언제 들어도 기가 막히는 힌트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1대1로가 교통망을 확보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크로드에서 일단 유라시아까지 갔다가 그게 아프리카까지 쭉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갔다가 바다만 건너면 바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쭉 연결을 해가지고 철도도 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교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중심으로 삼자라는 게 저 네. 프로젝트고요. 저기에 끼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교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유리한 게 있으니까 사실은 저런 부분에 우리도 좀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의기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 저금리에 갈 곳을 잃은 투자 수요가 대출 규제의 무풍지대에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비강남권 신규 분양 단지에 뭉칫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인데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이르는 땡땡 효과는 무엇일까요? 따라라르르. 네, 정답. 아이, 5초 간도 주세요. 예쁜 꿈도 정답. 꾸었지. 풍선 효과. 효과. 풍선 효과. 파란 풍선은 정답입니다. 바다를 가고. 그러니까 풍선 효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네. 그 어떤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데 네. 생각지도 않던 게 터졌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그 사교육을 좀 없애자고 영어 시험을 좀 쉽게 내자, 영어 시험을 절대 평가로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영어 사교육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교육이 수학이나 국어가 더 절대적이 된다. 그 비중이 그러면서 생각지 않게 다른 쪽으로 이게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제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풍선 효과를 좀 잘 생각하고 하자라는 의미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네. 도건 학생 어땠나요? 아, 네 문제를 맞추긴 했지만 그래도 힌트가 워낙 좋아서 예, 형님, 누나, 그다음 선생님 덕분에 이 정도로 맞춘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 이 문제가 되게 애매하긴 하네요. 네, 또 막상 되게 저렇게 약하게 나오면 힌트를 안 주게 해도 좀 우리 아, 마음이 그러니까요. 약해지는 게 그렇죠. 있어서요. 네, 좀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통해서 이 기업의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네. 지한 씨 최근 사례 중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일단은 좀 엔터사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사드로 인한 그 중국의 한류 문제도 있고, 이게 연예인들의 그런 어떠한 입담이라던가 뭐 SNS 말실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때때로 이 땅콩 회항처럼 오너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서 기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도건 학생 기업의 리스크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전 예전에 그 H 기업의 그 한 회장님이 아들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조직 폭력배를 조폭들 동원해서 불러서 네. 이렇게 혼내줬다고 예, 그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영화에서만 보던 거라서. 맞아요. 이 리스크에 대한 개념도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뭐 리스크 개념이 다르다기보다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회피할 것인가 또 무시하고 축소할 것인가에 좀 집중을 하는 반면에 또 외국이나 사례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그런 예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게 뭐 생각의 차이도 있지만 우리가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제도적인 차이가 그렇게 또 만들어낸 것도 있어가지고 네. 리스크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선생님? 네, 일단 첫 번째 기사를 살펴볼 텐데요. 네. 알바생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기업이 끝내 부도를 맞았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알바생 때문에요? 네, 이게 지금 한국은 아니고 지금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부도가 난 기업은 93년에 설립된 프랜차이즈 피자점 피자라라고 합니다. 네. 2000년 3분기 매출이 한 27억 원 정도에 달하는 그 꾸준한 엄청나네요. 피자집인데 27억 원이면 엄청나네요, 프랜차이즈지만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이요 2013년 도쿄 히가시야마점 여성 알바생이 네. 냉장고에 들어가서 그 사진을 찍어요. 네. 냉장고에 들어가서 자기 들어갔다고 사진을 찍으니까 그 냉장고에 식재료도 보관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비위생적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그 올라가서 시민들이 불신과 우려를 사게 된 사건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2015년 10월 결국 그 사업 중단이 발표가 됐고요. 중단하군요. 네, 부도로 회사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방금 그 첫 번째 기사가 이제 알바생에 의한 어떤 리스크였다면 네. 반대로 그 알바생을 고용하는 이 사장님들의 리스크를 얘기하는 게 그 두 번째 기사인데요. 네. 신격구 롯데그룹 총괄 회장과 자녀들의 주식 가치가 경영권 분쟁이 이어진 지난 1년간 9천억 원 가량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주가 하락이 주된 이유가 이제 경영권 분쟁, 그다음에 검찰 수사 등 오너 리스크가 악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을 풀이되고 있어서요. 네. 그 오너 리스크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 얘기거든요. 네. 재계한 관계자가요. 순전히 경영권 분쟁, 검찰 수사 등의 영향 탓에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애매하게 말하긴 했지만 네. 한마디로 이제 오너 때문에 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좀 돌린 거죠. 네. 그래서 그 주가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그 경영 환경도 있지만 오너라는 부분도 참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르바이트생의 부적절한 행동이 문제가 된 일, 우리나라에도 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제가 정말 딱 기억나는 건요. 네. 예전에 그 최선당이라고 샤브샤브집 네, 기억나요. 그 임산부 폭행 네. 배를 찼다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건 좋은데.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임산부의 뻥으로 약간 자작극 같이 어머. 실제로 배를 찬 건 오히려 그 임산부가 종업원을 배로 찼다고. 맞아요. 네. 아, 진짜예요, 정말. 예. 근데 약간 이게 그 마녀 사냥, 네. 약간 어려우면 편중이라고 하는데 편향 현상, 편중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언더독 효과인 거죠. 네, 언더도. 예, 기업과 임산부.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임산부를 발로 찼어? 그러면 이제 무조건 임산부 편을 들게 되는 네. 건데 당연히 얘기를 들으면 그렇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싸움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종업원과 그 임산부 간의 싸움이 있었고 네. 좀 불친절한 말 때문에 뭐라고 했다가 그게 하는 과정에서 만약 그런 종업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예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업원에 대해서 나온 리스크잖아요. 네. 그런 관리를 못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업 경영이 그 핵심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기업들 리스크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걸 좀 꼽게 되나요? 일단 지금 얘기하는 오너 리스크가 좀 크게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보안 리스크 같은 것도 최근에는 보안 리스크, 예. 이게 다 유출이 되고 옥션, 네. 인터파크.
지금 재환 씨가 이렇게 알 때마다 이 프로그램 힘이 대단하다. 왜요? 이걸 하면서 하나씩 알 수도 알아간다는 있어요. 그런 느낌. 네.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차이나 리스크라는 것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그 주가가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요. 환율 리스크도 있고 그렇죠. 한마디로 기업이 그 접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상황은 다 리스크를 붙이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다양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직원들의 돌발적인 행동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네. 이런 돌출 리스크에 대해서 기업은 대체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일단 직원들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 자체는요. 네. 사전에는 CS 교육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마인드를 계속 이렇게 좀 주입을 해가지고 그 가능한 한 그런 매뉴얼대로 행동하고 그러고 매뉴얼 상에서는 결국 이런 부분이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면은 마지막에 매니저까지 부르도록 되어 있어서 네. 체계적으로 이렇게 대응 방안을 매뉴얼을 잡아놓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후에는 이제 신속한 사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대책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봤나요, 도건 학생? 저는 두 번째 기사에서는 계속 나오지만 오너 리스크를 네. 중요 단어로 꼽았는데요. 하나 리스크. 뭐 롯데 같은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런 그 오너의 평판에 좀 더 좌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너 리스크를 중요 단어로 꼽아봤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 리스크가 참 심각합니다. 네. 기사에서는 롯데가 예로 나왔지만 이 밖에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도건 학생이 얘기했던 그 한화 네. 대표적으로 회장님 직접 나서서 이렇게 주목을 썼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좀 사생활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좀 사면을 시켜줘가지고 이게 딱 나와가지고 뭔가 하나 했더니 또 그런 부분이 터져가지고 좀 더 기업 이미지가 좀 타격을 입었던 일도 있었고요. 네. 최근엔 또 저 네이처 리퍼블릭 네이처 네. 리퍼블릭. 도박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했는데 그래서 네이처 리퍼블릭 지금 주가가 확 빠져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지금 어쨌든 화장품 이런 것들은 지금 뜨는 주고 뜨는 산업인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회사가 휘청할 정도로 어렵다라고 하니까 아하. 오너 리스크가 정말 다양하게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오너 리스크가 자주 생기는 이유 뭘까요? 뭐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 중소기업도 분명히 이게 있어요. 예전에 그 그러니까 미스터 피자 네. 회장님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좀 감이 난데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경비원한테 함부로 했다가 그게 약간 사회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피땀 흘려 이런 곳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막 이런 부분들이 좀 회장님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건 대기업 위주의 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기업에서 한 사람한테 집중된 어떤 문화? 그러니까 약간 뭐 사실 우리 여기 보면 그 회장님 자체도 그렇지만 회장님의 자제분들의 문제도 상당하거든요. 이런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들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좀 그 장벽이 쳐져가지고 안 보이면 상관없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좀 오너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오너 리스크는 다른 리스크에 비해서 대책을 세우기 좀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그건 뭐 회장님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예, 아까 종업원들은 CS 교육이라든가 근데 네. 교육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회장님을 모셔놓고 회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들을 교육도 못 시키고 거기다가 뭐 사실 충고나 충원하는 것도 어려운 분위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 자체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게 그냥 농담만 그 수사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관리가 정말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 네. 공개해 주실까요? 열어주세요. 열어보겠습니다. 아, 궁금해. 짜자잔. 혹시 모를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알바생이나 직원들의 SNS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건 학생 답해볼까요? 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의 입장에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리스크를 줄이고자 SNS를 통제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SNS는 그리고 사적 공간이면서 또 공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그 직원의 사적 공간을 통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SNS를 못 쓰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SNS 이용 지침을 좀 더 명확히 마련해서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SNS가 좀 사적 공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직원은 그 공적 공간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간의 노력은 그 알바생들은 어떤 노력인 거예요? 알바생들의 노력.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의 노력은 사실 그 근로시간 저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지만 그런 개인의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기본적으로 알바생들은 타고난 거니까 인성 나쁜 애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네. 게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네. 어떤 노력들을 이렇게 기울여야 한다라는 네. 건데 그 SNL 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답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뭐 지침을 준다든가 어떤 네네. 가이드를 준다든가 이게 통제 아니에요? 통제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뭔가 이제 수준에 따라서 교수님과 이제 저의 생각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는 그런 통제는 딱 너는 이거 관련해서 이건 하지 마. SNS 너는 우리 이제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하지 마. 이 정도의 통제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뭔가 어떻게 보면 매뉴얼을 제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영업에 관련된 비밀이나 그런 것들은 올리지 않도록 합시다 하는 거는 저는 완전 그런 통제의 개념으로는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네네. 통제라는 게 통제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는 게 통제 네네. 이꼴 금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금지가 저는- 아니라 네. 그러니까 가령 우리 회사에 관계된 내부 사진은 찍지도 말고 네네. 올리지도 말 것이라든가 네. 그러면 사실 얘네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이렇게 했는데 네. 그 뒤에 뭐가 나와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볍게 올리는 사진 하나 때문에 네네. 아까 이렇게 망한 그 사례가 있듯이 네네. 그러니까 알바생들도 차라리 그런 지침이라면 하면서 따를 수 있으니까 통제라는 부분이 어떤 가이드를 준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통제 있고 금지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좀 이상하게 돼 버렸거든요. 네네네.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가이드는 괜찮다고 보나요? 합리적인 수준에서 누구나 이제 직원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NS는 사적 공간이면서도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통제, 매뉴얼 제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게 최종 의견이네요.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매뉴얼을 제시를 하는 게 통제라면 제 의견도 아마 그렇게 되겠네요. 저는 통제는 여기서 말하는 통제는 좀 국가적인 그런 느낌으로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제하는 그 정도로 금지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도 통제는 금지는 아니죠. 예, 되게 자의적인 해석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할 수 있고 또 질문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뭐 소비재 기업이라든가 네. 서비스 기업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가능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통제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일종의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취준생들이요. 이런 걸 할 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기업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 또 그러니까 가이드가 필요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쪽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반대쪽 입장, 기업의 입장에서 내가 면접을 하는 거니까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좀 더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쌤의 평가 어떻게 들었나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통제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자의적인 해석에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좀 사실 저도 내면서 이걸 과연 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낸 건데요. 당신은 그룹의 홍보팀이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홍보팀인데 주말 아침에 잘 쉬고 있는데요. 그 서프라이즈 보면서 막 이렇게 좀 즐거워하고 있는 네. 그런 순간에 갑자기 그 속보로 그룹 회장님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걸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 리스크를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일단 주말 아침에 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순간부터 사실 불길한 예감이 들기 그렇죠.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정확한 사실 파악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관련 보도를 내지 말아달라고 일단은 제가 홍보팀이니까 좀 명령을 내릴 것 같고요. 정확한 사실 관계가 파악한 뒤에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좀 사과문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한 씨는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주변 사람들의 그런 아주 굉장한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삶을 이제 망가뜨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그거 같아요. 회사 차원에서의 그런 사과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개인 본인의 잘못을 본인이 스스로 미우치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스님께 말씀하신 대로 회장은 그것에 대한 그 죄의식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들 당사자가 뭐 이게 특별히 죄의식이 아니라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 내내 댓글을 모으는 겁니다. 댓글을 쫙 모아서 회장님께 갖다 드리고 홍보팀이지 않습니까? 홍보팀. 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문을 직접 쓰셔서 올려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음주운전을 하기 위해 이제 한 것에 대해서 감추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도건 학생은요? 저는 정면 돌파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S기업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사건도 있었고 그 병원 관련해서 그 메르스 사태 때도 굉장히 발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과를 인정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과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과문도 이렇게 변명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뭘 잘못했고 진정하니. 이렇게 때문에 향후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렇죠. 예, 오히려 리스크를 대처하는 거에서는 정면 돌파가 정말 그럼요. 가장 훌륭한 해결책이 아닐까 맞아요. 생각해봤습니다. 무조건 사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라고 해요. 그냥 개인적인 잘못이라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내가 잘못한 건데 왜?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보고 너무나도 많은 사회적인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너들은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온유 학생,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내도록 한다. 만약 언론을 덮으려 하는 회사 내의 시도가 있으면 오히려 막아야 한다. 애초에 조심해야 하며 만약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숨기지 말고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태희 학생, 언론의 소식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보도가 됐을 때 바로 사과문을 내보내겠다. 회장에게는 직접 자필로 사과문을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태연 학생, 일단 정확한 현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 뻔한 보도자료가 아닌 정확한 사실에만 기반하여 회장의 자숙 성명서 및 진정성이 담긴 발언이나 사과문을 올린다. 그리고 여타 그룹에 대한 과잉 보도나 타격이 오지 않도록 재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유실 학생, 그룹 회장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관련 보도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사실 확인 후 회장과 상의하여 기자 간담회를 열어 홍보팀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 회장이 아닌 회사 차원의 입장 표명과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이슈될 정보를 제공하여 이목을 분산시킨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학생들의 의견 우리 도건 학생 어때요? 전 태연 학생 의견이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네네. 앞에 것들은 좀 비슷하긴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여타 그룹에 대한 과잉 보도나 타격이 오지 않도록 거기에 또 대처하는 전략을 세운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태연 그렇죠. 학생 의견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베스트 댓글과 함께. 저 유실 학생이 사실 홍보팀으로서 생각하라고 했는데 언제 홍보팀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홍보팀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해서 네. 네, 일본도 아닌데 또 사과도 안 하고 유감만 표명하는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 사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정확하게 우리가 인정한다, 사과한다라는 거여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태연 학생이 나름의 프로세스, 현 상태 파악, 그다음에 최소화할 수 있게 사실에만 네. 기반한 어떤 거, 그다음에 서가문, 예. 그리고 다른 또 대처하는 식으로 프로세스화했기 때문에 뭐 기업에서의 답변을 원한다면 이런 답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태연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연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네요.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기업의 여러 가지 리스크 유형과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오너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만 부각이 되는데 네. 그 전에 사실은 알바생으로서의 어떤 알바생이 할 일, 그다음에 자기가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리스크로서 중요하게 얘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어떤 일을 맡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지켜야 할 직분과 명분을 좀 잘 지키면서 자신을 착실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야지 기업 자체가 좀 살아남을 수 있고 리스크에 대해서 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도건 학생 어땠습니까? 딱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 이런 일도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본에 알겠습니다. 충실합시다. 기본에 충실합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숙여줄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벌칙 수행을 하기 위해서 김승현 군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벌칙으로 한 대를 맞으면 되고요. 여러분들 두 대를 때리는지 한번 정확히 시청 고정하시고 TV 고정하시고 살펴봐 주세요. 무섭네요. 살고 싶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살살 때려라 진짜. 왜 한 대입니다. 예, 저는 벌칙 수행을 했고요. 네,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